끝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한두 명뿐입니다. 오프닝.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아내뿐이었습니다. 평생 인맥이 넓다고 자랑하던 남편이, 수백 명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던 남편이, 회사에서 인기가 많다던 남편이 정작 아플 때 곁에 있는 사람은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살 한 남자가 병상에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들이 어느 순간 모두 사라지고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단 한두 명뿐이라는 냉정한 현실. 하지만 그 깨달음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조병철 씨. 올해 68살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3년 전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 내내 인맥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동기들, 선후배들, 거래처 사람들, 협력업체 사람들. 명함첩이 5건이었고 전화번호부에는 5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조병철 씨는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한 달에 15번 이상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동기 모임, 선배 모임, 후배 모임, 동고의 모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보람찼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도 챙기라고. 하지만 조병철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인맥이 곧 힘이라고. 은퇴 후에도 관계를 잘 유지하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바빴고 은퇴한 사람들은 무료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현직자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은퇴자들은 과거 이야기만 했습니다. 조병철 씨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2년째 되자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조병철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참석률도 떨어졌습니다. 15번이던 술자리가 10번으로, 다시 5번으로 줄었습니다. 조병철 씨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충격. 어느 날 아침 조병철 씨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 일반 병실에서 닷새. 조병철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500명의 지인 중에서 최소한 10명은 오겠지.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만 병실을 지켰습니다. 조병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소식을 모르는 거겠지. 내일쯤이면 오겠지. 둘째 날 회사 동기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바쁘다며 갔습니다. 셋째 날 후배 한 명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병철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했냐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다 알렸다고. 하지만 대부분 바쁘다고 했다고. 빨리 낫기를 바란다는 말만 하고 병문안은 오지 않았다고. 조병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인맥이 이것뿐인가? 500명의 연락처 중에서 단 2명만 찾아온 것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이 아플 때마다 찾아갔는데 왜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겠죠. 진짜 관계가 뭔지. 평소에 100명을 알아도 정작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라는 것을. 조병철 씨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조병철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맥이란 무엇인가? 관계란 무엇인가?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은 진짜 관계였을까? 아니면 그저
명함만 주고받은 사이였을까?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찾아온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그들은 평소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 동기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이었고 후배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반면 매달 술 마시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깨달음. 회복 후 조병철 씨는 관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500명의 연락처. 그 중에서 진짜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둘째, 상대가 힘들 때 내가 달려갈 사람. 셋째, 서로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걸러보니 남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명함만 주고받은 사이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 모임에서 한두 번 본 사람,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사람. 그들과는 술 한잔 할 수 있었지만 진짜 고민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아플 때 찾아갈 수도, 힘들 때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병철 씨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조병철 씨가 연락하지 않자 그대로 멀어졌습니다. 3명 중 1명은 아내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또 1명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연락하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1명은 의외로 옛 직장 후배였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병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만나는 횟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만나도 얕은 관계가 있고 가끔 만나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조병철 씨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기로. 500명의 얕은 관계보다 5명의 깊은 관계가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남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라는 냉정한 현실. 하지만 그 깨달음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감사였습니다. 변화의 시도. 조병철 씨는 모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없는 술자리, 형식적인 만남, 피곤한 관계들. 하나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대신 진짜 관계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살았지만 제대로 대화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꿈은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도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곳에서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고민, 평소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옛 직장 후배와도 가끔 만났습니다. 후배는 아직 현직에 있었지만 조병철 씨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조병철 씨도 후배의 젊은 시각이 신선했습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조병철 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약속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도 진짜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줄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심을 주고받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주는 만족감은 100명의 얕은 관계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시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조병철 씨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창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아내는 일을 하느라 낮에는 오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병철 씨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 있겠다고. 수술날 조병철 씨는 새벽부터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회복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조병철 씨는 안도했습니다. 동창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눈을 뜬 동창은 조병철 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든든했다고. 조병철 씨도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구나. 이것이 진짜 우정이구나. 동창이 입원한 일주일 동안 조병철 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도 같이 갔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필요한 것을 사다 주었습니다. 동창의 가족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퇴원날 동창이 말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지만 정작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너뿐이었다고. 이제 안다고. 끝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한두 명뿐이라는 것을. 조병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더 잘 안다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후